챕터 1. 요양원에서의 충격적인 실종.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프리미엄 실버타운 해피골든케어. 한 달 입소 비용만 300만 원이 넘는 이 고급 요양원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치매 2급 진단을 받은 78세 김옥분 할머니가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김옥분 할머니는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지 5년째 서서히 기억을 잃어가는 치매 증상으로 고생하던 중이었습니다. 장남인 김재현 씨는 대기업 임원으로 바쁜 일정 때문에 어머니를 직접 돌볼 수 없었고, 며느리 박미영 씨 역시 고등학생 쌍둥이를 키우며 학원가를 전전하는 일상으로 여유가 없었습니다. 결국 가족회의 끝에 어머니를 이 고급 요양원에 모시기로 결정한 것이 2년 전의 일이었죠. 처음에는 극렬히 반대하던 할머니였습니다. 요양원 입소 당일 할머니는 울부짖으며 문틀을 붙잡고 절대 가지 않겠다고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순응하는 모습을 보였고, 오히려 가족들이 면회를 오면 무표정한 채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곤 했습니다. 치매가 진행되면서 감정 표현이 둔해진 것으로 여겨졌죠. 그런 할머니가 2024년 3월 15일 금요일 아침 돌연 사라져버렸습니다. 새벽 6시 기상 점검 시간에 간병인 이순희 씨가 할머니 방문을 두드렸을 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평소에도 깊게 주무시는 편이라 생각하고 마스터키로 문을 열었는데 침대는 비어 있었고 이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방 안의 상황이었습니다. 창문은 안쪽에서 굳게 잠겨 있었고 3층 높이의 창문 밖으로 내려갈 수 있는 흔적도 없었습니다. 복도에 설치된 CCTV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할머니가 방에서 나오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공기 중으로 증발해버린 것처럼 완벽하게 자취를 감춘 것이었죠. 요양원은 즉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원장 최영수 씨는 30년간 노인복지 분야에서 일해온 베테랑이었지만 이런 일은 처음 겪는 것이라며 당황해했습니다. 전 직원이 총동원되어 요양원 구석구석을 뒤졌지만 할머니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세탁실, 창고, 지하 보일러실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오전 9시가 되자 요양원 측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가족에게 연락했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를 진행 중이던 장남 김재현 씨는 전화를 받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치매 환자가 홀로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어머니는 길치였고 치매 때문에 방향 감각마저 잃은 상태였는데 어떻게 혼자 요양원을 빠져나갈 수 있었던 걸까요? 며느리 박미영 씨는 소식을 듣고 즉시 요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평소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그리 원만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일이 생기자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혹시 자신들이 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린 것 같은 죄책감 때문에 어머니가 가출을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둘째 아들 김재호 씨는 부산에서 소규모 횟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급히 KTX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평소 어머니를 가장 자주 찾아뵙던 그였지만 최근 장사가 어려워져 한 달 넘게 얼굴을 보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막내딸인 김미선 씨는 미국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 즉시 귀국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죠. 요양원 측은 즉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대치동 파출소에서 경찰관들이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치매 환자의 실종 사건은 시간이 생명인 만큼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며 수색 작업이 긴급히 시작되었습니다. 요양원 주변 반경 5km 내의 상가, 공원,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까지 모든 곳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특히 할머니가 평소 좋아하던 대치동 음마아파트 상가의 떡집과 한약방, 그리고 자주 산책하던 양재천 일대를 집중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할머니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CCTV 분석팀까지 투입되어 인근 상가와 아파트 단지의 모든 영상을 분석했지만 할머니로 추정되는 인물은 어디에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할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점점 절망에 빠져들었고 언론에서도 이 기이한 실종 사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치매 환자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죠. 일부에서는 요양원 측의 관리 소홀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챕터 2. 발견된 충격적인 단서들. 실종 4일째 되는 날, 며느리 박미영 씨는 시어머니의 개인 물품을 정리하기 위해 요양원 방을 다시 찾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시어머니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는 단서라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간절한 심정이었죠. 옷장과 화장대를 하나씩 뒤지던 중 서랍 깊숙한 곳에서 뜻밖의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홀랜드 VIP 회원카드였습니다.
금색으로 번쩍이는 카드에는 김옥분이라는 이름과 함께 다이아몬드 등급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미영 씨는 처음에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치매에 걸린 78세 시어머니가 어떻게 카지노 VIP 회원카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단 말인가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카드와 함께 발견된 수첩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날짜별로 정리된 수입과 지출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 액수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에 수백만 원씩 잃기도 하고 때로는 1,000만 원 넘게 따기도 했다는 기록들이 세세하게 적혀 있었죠. 더욱이 이 기록들은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박미영 씨는 급히 남편에게 연락했습니다. 김재현 씨는 처음에는 아내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화투 한 번 쳐본 적 없는 분이었고 도박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혀를 차던 보수적인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직접 확인해 보니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더욱 충격을 받은 것은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메모였습니다. 3월 12일 마이너스 마지막 승부. 이번에는 정말 큰 판을 벌려보자. 가족들한테는 절대 들키면 안 돼. 실종되기 바로 3일 전에 적힌 메모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 계획적인 가출이었다는 증거였죠. 하지만 더욱 기가 막힌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에게 할머니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니 충격적인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간병인 이순희 씨는 평소 할머니가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며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치매 환자가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다룬다는 것부터 이상했지만 당시에는 단순히 유튜브를 보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간병인 김영숙 씨의 증언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가끔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치매 환자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논리정연하고 정확한 대화를 나누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숫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는 머리가 너무 명석해서 깜짝 놀랐다고 했죠. 식당에서 일하는 조리사 박정희 씨도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식사할 때 다른 어르신들과는 달리 신문을 꼼꼼히 읽으며 특히 경제면과 스포츠면을 유심히 보더라는 것입니다. 치매 환자가 신문을 그렇게 정확히 읽을 수 있을까 싶었지만 당시에는 증상이 좋은 날이려니 했다고 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언은 요양원 앞 편의점 사장 이철수 씨로부터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몰래 편의점에 와서 복권을 사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장이 아니라 한 번에 10만 원어치씩 사가더라는 거죠. 복권을 고르는 안목도 보통이 아니었고 번호를 선택할 때도 치매 환자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신중했다고 합니다. 편의점 사장은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가 어느 날 복권 1등에 당첨되어 500만 원을 받아간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할머니의 반응이 너무나 침착했는데 마치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담담했다고 합니다. 그 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 가족들에게는 알리지 않은 것 같았다고 하죠. 이런 증언들이 쏟아지자 가족들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어머니의 모습이 모두 가짜였다는 것인가요? 치매라는 진단도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가족들을 속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김재현 씨는 급히 어머니의 담당 의사였던 신경과 전문의 정민호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정 박사는 2년 전 할머니의 치매 진단을 내린 장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 박사의 설명을 듣고 나니 더욱 의심이 커졌습니다. 정 박사는 당시 할머니가 인지능력 테스트에서 매우 저조한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간단한 계산도 못하고 시간과 장소에 대한 인식도 부족했으며 기억력 테스트에서도 거의 모든 문제를 틀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정확하게 틀렸다는 점이 오히려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보통 치매 환자들은 문제에 대해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아예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할머니는 마치 일부러 틀린 답을 하는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계산 문제에서는 실제 정답에서 살짝씩 빗나가는 답을 했는데 이런 패턴이 우연치고는 너무 일관적이었다고 하죠. 챕터 3. 카지노에서의 충격적인 재회. 실종 일주일째 가족들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강원랜드를 향했습니다. VIP 회원카드가 발견된 이상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현장을 확인해 보자는 것이었죠. 김재현 씨와 박미영 씨 부부 그리고 부산에서 올라온 둘째 김재호 씨까지 총 3명이 함께 정선으로 향했습니다. 강원랜드에 도착한 가족들은 우선 보안팀을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보안팀장 한민수 씨는 김옥분 할머니의 이름을 듣자마자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믿기 어렵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이곳의 전설적인 VIP 고객 중 한 명이라고 말이죠.
한민수 팀장의 설명에 따르면 할머니는 무려 15년 전부터 강원랜드의 단골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베팅 금액이 커졌고 최근 몇 년간은 한 번 방문할 때마다 수천만 원을 거는 대형 고객이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할머니의 실력이었습니다. 바카라와 블랙잭에서 할머니만의 독특한 패턴이 있었는데 직원들 사이에서는 옥분 할머니의 직감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특히 바카라에서는 연승 기록을 여러 번 세웠고 하루에 5천만 원을 따낸 적도 있었다고 하죠. 반대로 크게 잃은 날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익을 내는 몇 안 되는 고객 중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할머니의 카지노 내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평소 요양원에서 보던 조용하고 무기력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고 합니다. 카지노에서의 할머니는 화려한 의상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게임에 임했으며 다른 VIP 고객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렸다고 하죠. 보안팀장은 가족들에게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가 지난주 정확히는 3월 13일에 카지노에 왔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새벽 2시경에 말이죠. 그날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욱 진지한 표정이었고 오늘은 정말 큰 승부를 보겠다며 VIP룸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VIP룸에서의 할머니의 플레이는 가히 전설적이었습니다. 바카라 테이블에서 연속으로 8번을 적중시키며 무려 2억 원이 넘는 돈을 땄다고 합니다. 카지노 직원들도 이런 연승은 처음 본다며 감탄했을 정도였죠. 하지만 할머니는 돈을 따고도 전혀 기뻐하지 않았고 오히려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3월 14일 할머니는 다시 카지노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낮 시간대였고 평소와 달리 매우 신중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날은 운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전날 딴 돈을 거의 다 잃었고 추가로 1억 원 정도를 더 잃었다고 하죠. 보안팀장의 설명을 듣던 가족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치매에 걸린 78세 할머니가 어떻게 그런 큰 돈을 굴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요? 가족들이 알고 있던 할머니의 재산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규모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보안팀장이 보여준 CCTV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의 할머니는 가족들이 알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당한 걸음걸이, 자신감 넘치는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 게임을 하는 집중력과 판단력이 치매 환자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특히 다른 고객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치매는커녕 오히려 또래보다 훨씬 명석해 보였습니다. 복잡한 베팅 전략을 설명하고 확률을 계산하며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모습까지 포착되었습니다. 보안팀장은 마지막으로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할머니가 3월 15일 새벽, 즉 실종 당일에 다시 카지노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할머니는 평소와 달리 매우 급한 모습이었고 VIP룸에서 짧은 시간 동안 게임을 한 후 거액의 현금을 인출해 갔다고 합니다. 인출 금액은 무려 3억 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돈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카지노를 떠났는데 그때가 새벽 4시경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카지노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하죠. 가족들은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15년간 카지노를 드나들며 수억 원을 오가는 도박을 해왔다는 것, 치매 진단을 받고도 계속 도박을 했다는 것, 그리고 가족들을 완전히 속이고 이중생활을 해왔다는 것까지. 모든 것이 믿기 어려웠습니다. 챕터 4. 충격적인 진실과 숨겨진 과거. 카지노에서 돌아온 가족들은 할머니의 과거를 샅샅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할머니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15년 동안 어떻게 그런 거액의 도박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을까요? 조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본명은 김옥분이 맞지만 젊은 시절의 이력이 가족들이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1970년대 명동의 유명한 다방 마담이었고 당시 정재계 인사들과 광범위한 인맥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할머니의 오래된 지인인 박순자 씨를 통해 더욱 놀라운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젊은 시절의 옥분 할머니는 명동의 여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했고 당시 다방을 거쳐간 수많은 사업가들로부터 막대한 정보와 자금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할머니는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었고 강남 개발 붐을 타고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고 합니다. 당시 할머니가 매입한 땅들이 지금은 강남의 핵심 상업지구가 되었다고 하죠. 하지만 이 모든 사실을 가족들에게는 절대 알리지 않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할머니의 현재 재산 규모였습니다.
가족들이 알고 있던 것과는 달리 할머니는 여전히 수십 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여러 개의 비밀 계좌에 수십억 원의 돈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철저히 비밀로 관리되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은 전혀 몰랐던 것이죠. 할머니의 또 다른 지인인 이영희 씨는 더욱 놀라운 증언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10년 전부터 치매 연기를 연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의 관심과 간섭을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특히 재산 상속 문제로 자녀들 간의 갈등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자신만의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계획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치매 진단서도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오래된 친구 중에 의료계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의 도움으로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인지능력 테스트도 미리 연습을 통해 일부러 틀린 답을 하도록 준비했던 것이고요. 요양원 입소 역시 할머니의 계획 중 하나였습니다. 가족들과 떨어져서 자유롭게 카지노를 드나들기 위한 완벽한 은신처였던 것이죠. 요양원 직원들조차 속일 정도로 치밀한 연기를 해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15년간의 도박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감, 그리고 가족들을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이 점점 커져갔던 것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은 도박 중독 증상이 심해져서 베팅 금액이 점점 커졌고 이기고 지는 것에 대한 감정 기복도 극심해졌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비서 역할을 했던 최정숙 씨는 충격적인 뒷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가 지난 5년간 총 50억 원 넘게 도박으로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워낙 많은 재산이 있어서 가족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할머니 자신도 이런 생활에 지쳐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할머니가 실종되기 전날 밤에 최정숙 씨에게 남긴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야. 이번에 크게 한판하고 모든 것을 정리하겠어. 가족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지. 이것은 단순한 가출이 아니라 모든 것을 걸고 떠나는 마지막 승부였던 것입니다. 더욱이 할머니는 이미 해외 도피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3억 원의 현금을 인출한 것도 해외로 떠나기 위한 자금이었던 것이죠.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도 개설해 놓았고 가명 여권까지 준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챕터 5. 추적과 마지막 대결. 할머니의 진실을 알게 된 가족들은 분노와 배신감에 사로잡혔습니다. 15년간 속아온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거액의 돈을 들고 도망간 상황이었습니다. 김재현 씨는 즉시 사립탐정을 고용했고 할머니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립탐정 조용철 씨는 25년 경력의 베테랑으로 실종자 찾기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과거 행적과 인맥을 분석한 결과 할머니가 부산 쪽으로 향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에는 할머니의 오래된 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해외로 나가기에도 용이한 항구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조용철 탐정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부산의 한 고급 호텔에서 할머니의 흔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프리미엄 스위트룸을 일주일간 예약해놓고 머물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더욱이 호텔 근처에 VIP 카지노에서도 할머니로 추정되는 여성이 목격되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가족들은 즉시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호텔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한 후였습니다. 호텔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할머니는 매일 밤 카지노에서 큰 돈을 걸고 도박을 했으며 지난 일주일간 약 10억 원 정도를 오가는 게임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마지막 날 밤에는 평생 최대 규모의 베팅을 했다고 합니다. 바카라 테이블에서 한 판에 5억 원을 걸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겼다고 하죠. 하지만 할머니는 돈을 따고도 전혀 기뻐하지 않았고 오히려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탐정은 계속해서 할머니의 흔적을 쫓았습니다. CCTV 분석 결과 할머니가 부산항으로 향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배를 타려는 것 같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항구 근처의 또 다른 호텔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 호텔은 부산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곳 중 하나였습니다. 펜트하우스를 일주일간 예약해놓고 있었는데 하루 숙박비만 200만 원이 넘는 최고급 스위트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곳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족들이 호텔에 도착했을 때 마침내 할머니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로비에서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던 할머니의 모습은 가족들이 알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치매 환자가 아니라 오히려 고급스러운 기부인의 모습이었죠. 할머니는 가족들을 보자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많이 놀랐지? 하지만 이제 다 끝난 일이야.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
김재현 씨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15년 동안 우리를 속이고 치매 연기까지 하면서. 하지만 할머니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속인 게 아니야. 나는 단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을 뿐이야. 너희들이 원하는 착한 어머니, 순종적인 할머니가 되어주기엔 내 인생이 너무 아까웠어. 나는 78세가 아니라 아직도 젊은 여자야. 며느리 박미영 씨는 울면서 호소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가족을 이렇게 속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요? 하지만 할머니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걱정? 너희들이 나를 요양원에 처박아 놓고 걱정이라고? 나는 너희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스스로 해결책을 찾은 거야. 그것도 잘못이야? 챕터 6. 충격적인 고백과 마지막 선택. 할머니는 가족들을 펜트하우스로 데려가서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방 안은 온갖 고급스러운 물건들로 가득했고 테이블 위에는 거액의 현금 다발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와 결혼했을 때 나는 이미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 하지만 그때는 여자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다는 시대였지. 그래서 모든 것을 숨기고 평범한 주부로 살았던 거야. 할머니의 고백은 계속되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비밀리에 사업을 계속했고 부동산 투자로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절대 알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자신의 돈만 노리게 될까봐 두려웠다고 했죠. 강원랜드를 처음 간 건 15년 전이었어.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 하지만 점점 빠져들게 되더라고. 그곳에서만큼은 내가 진짜 나 자신이 될 수 있었거든. 나이도 성별도 가족관계도 상관없이 오직 실력으로만 승부하는 곳이었어.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할머니의 도박 실력이었습니다. 15년간 축적한 경험과 나름의 노하우로 대부분의 게임에서 수익을 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가끔 크게 잃는 날도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항상 이익이었다고 하죠. 치매 연기를 시작한 건 5년 전부터야. 너희들이 점점 내 재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 특히 재현이 너는 회사에서 승진하려고 자금이 필요하다며 계속 돈을 빌려달라고 했잖아. 그때 알았어. 내가 정신이 멀쩡한 한 너희들은 계속 내 돈을 노릴 거라고. 김재현 씨는 부끄러움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어요? 정말로 치매에 걸리면 어쩌려고 했어요? 할머니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짜 치매에 걸리면? 그때는 정말 너희들에게 맡기려고 했어.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나는 아직도 멀쩡하고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할 권리가 있어. 둘째 김재호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속이셨어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라고? 가족이라면서 나를 요양원에 버린 건 누구야?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러 오는 게 가족이야? 나는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먼저 떠나기로 한 거야. 할머니는 테이블 위에 현금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돈 30억이야. 지난 일주일간 카지노에서 딴 돈이지. 이제 이 돈으로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할 거야. 가족들은 숨을 죽이고 할머니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할머니는 창 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라스베이거스로 갈 거야. 그곳에서 진짜 프로 갬블러가 되어볼 거야. 78세에 시작하기엔 늦었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일이야. 에필로그 새로운 시작.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김옥분 할머니는 정말로 라스베이거스로 떠났습니다. 가족들의 만류도 소용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결정이 확고했고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분노하고 원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남들을 위해서만 살아온 여성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온 할머니의 소식은 놀라웠습니다. 현지 한국인 커뮤니티를 통해 들려온 이야기에 따르면 할머니는 이미 현지에서 유명한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이에 비해 놀라운 도박 실력으로 화제가 되었고 현지 언론에도 소개되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할머니가 도박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한국인 노인들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를 설립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신이 번 돈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재현 씨는 회사에서 승진했지만 더 이상 어머니의 재산을 탐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평생 숨기고 살아야 했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박미영 씨는 시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평생 억압당하며 살아온 여성이 마침내 자유를 찾아 떠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오히려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김재호 씨는 부산의 횟집을 정리하고 라스베이거스로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편지 한 통을 남겼습니다. 재호야, 고마워. 하지만 나는 이제 누구의 어머니도 할머니도 아니야. 그냥 김옥분이라는 한 인간으로 살고 싶어. 너희들도 각자의 인생을 살아. 나는 내 인생을 살 테니까. 6개월이 지난 지금 할머니는 여전히 라스베이거스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서는 그녀를 코리언 갬벌링 퀸이라고 부르며 7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활동을 하는 모습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한국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치매를 연기하며 15년간 이중생활을 해온 할머니의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로 제작되기도 했고 여러 방송에서 특집으로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할머니의 행동을 비난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할머니의 용기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78세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것에 대해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가족들은 이제 할머니 없는 생활에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의 선택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신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김옥분 할머니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그녀는 여전히 도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과연 할머니의 라스베이거스 도전은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그리고 가족들과의 관계는 회복될 수 있을까요? 김옥분 할머니의 파란만장한 인생 2막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